건설 산업에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가 없다. 왜곡된 비용 구조로 원도급 업체의 부당이익만 증가한다. 하도급으로 가면서 깎여진 공사비를 가장 밑바닥 건설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임이 삭감되거나 저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도급사 품질 관리 의무가 하도급으로 이전되면서 부실 시공이 만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 산업의 7%, 약 185만 명, 전 산업의 7%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맨 하층 단계, 여기서는 제하도급, 맨 하층 단계를 제하도급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적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맨 하층 단계에서 일하는 일용직 혹은 임시직 건설 노동자들이 135만 명에 이른다. 건설 현장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사망률이 취업자 수 비율보다 4배나 많고 산재 미처리, 은폐, 산재 미처리도 76에서 87%에 이른다. 임금 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체불의 대부분은 하도급에서 발생하는데 약 76%에 이릅니다. 낮은 임금마저 체불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부분 일당 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셈이다. 건설 산업 기능 인력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50대 이상이 68%에 이르는데 일본보다 심각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29세 이하는 5.1%인 반면 일본은 10.8%인데 이는 젊은 층의 건설업 진입이 급속하게 감소한 결과다. 대한민국은 건설 중 과연 건설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4대강 산업, 새만금, 고속철도, 행정도시, 동남권 신공항.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초대형 토목공사가 수없이 벌어졌고 지금도 엄청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일자리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은 불법 체류자에 의해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해왔고 동시에 노임 하락을 유인했다.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최대 외국인 일자리는 최대 6.7만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의 불법 취업자가 24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30만 명, 130만 명은 하층 단계 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및 임시직 노동자 숫자입니다. 이는 130만 명의 20%에 육박하는 숫자다. 국내 건설업계의 불법 체류자 고용이 극심한 것은 건설 산업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건설 산업의 생산 구조 문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법 제도와 제하도급 생산 구조의 고착화가 그것이다. 법 제도는 원인에 해당하고 제하도급 생산 구조에 고착화는 문제점 부분입니다. 하도급 구조의 고착화와 불법 제하도급 등으로 불법 체류자의 불법 취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서민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상층부의 양대 노총은 불법 취업자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 구조를 살펴보면 도급 계약자와 실제 시공업자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원도급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시공은 이미 선정된 하청업체가 수행한다. 이는 형식상 기준 예컨대 하도급률 82% 이상만 만족하면 누구나 하도급이 가능한 제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건설 사업장의 실질적 점유자는 하도급 업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당 불공정 하도급 특약이 만연하면서 리스크가 하도급 업체로 전가되고 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불법 제하도급 10장이나 오야지 불법 제하도급에서 불법 취업자가 대량 유입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이런 하도급 제도급은 원도급 업체의 직접 시공 능력을 상실하고 해외 경쟁력을 상실하고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원인은 원도급은 경쟁이 부재한데 하도급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더구나 임금 하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는 저가 외노자가 무분별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신규 인력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공이 부족한 상황에 시달리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중간 제목, 불법 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E9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와 건설업 취업 등록제 H2 비자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5년 자료를 보면 2000년 49만 명이 된 외국인이 2013년 157만 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9.4%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단순 기능 인력의 경우 연평균 12.1%가 증가했는데 입국 시 허락받은 업종 외에서 일하는 불법 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 국토관리청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공기업인 SH공사조차 실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실태 조사 방치가 더 큰 문제인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중간 제목,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언.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가장 먼저 불법 취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취업은 불법 체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불법 취업은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라는 인식의 정상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합법적 외국인 체류와 취업은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합법 외국인 노동자라도 취업에 제한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SOC 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대중시설 등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은 40대 신규 진입이 많고 구직자가 많으므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는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 노동자 임금 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일당 상승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강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사는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다. 넷째, 건설 노동자 취업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임금 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설 노동자 기능 훈련 학교를 설립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현재 도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능 학습을 체계적인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태 조사가 없으니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정 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안전장치로서 적정 임금 보장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법률 규정이 없는 영리법인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 논의만 무성하다. 미국은 영리법인 수익성이 하락하더라도 건설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하락 방지 장치, 이걸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 장치라고 합니다. 임금 하락 방지 장치를 두어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건설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 시공 방식을 둘러싼 직접 시공 의무제와 적정 임금 법제화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접 시공 의무제와 적정 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